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을 보며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앉으라면 앉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시험 보라면 시험을 보면서요. 자신의 개성이 확고한 친구들도 이 주어진 패턴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마치 이 너머를 건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깔려있는 듯하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어른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선택은 자신이 한다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비로소 된 것이죠. 막상 어른이 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틀 속에 가로막혀 버린 느낌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 돈은 나의 순간의 자유를 느낄 시간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여기까지 알아차린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게도 자신이 책임질 식구가 아직 없다면 당신은 이런 굴레를 당장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자 결심합니다. 뒤늦게 나의 자유를 찾기 위한 사춘기 반항 같은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그만두자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또 어떻게 하고요?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요가와 명상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왜인지 나의 생각이 흐린 것은 내 자세가 엉망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과 명상을 하면 내 팔을 건드려 더 좋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요가와 명상을 접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됩니다. 이전에는 뉴에이지 혹은 이상한 종교에서만 말하는 것들을 계속 읽다 보니 당신은 이 세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분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이 모든 것이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 납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책들 혹은 지식을 접하면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남들이 추구하는 돈, 집, 명예? 이 모든 것이 가상현실에서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중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뭔가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뭔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것을 보면 자신이 해야 하는 길이 다른 쪽에 있어야 한다고 이유 모를 확신을 얻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며 컨설팅, 즉 남들을 돕는 치유 같은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 뭔가 큰 곤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동안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재밌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재미있기까지도 하니까요. 직장을 그만둔 것은 잘한 선택이고 자신을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배웠다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내려고 하는 순간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정말 다 아는 게 맞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걸까? 나는 분명 많은 책을 읽었고 이제는 자신 있게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까지 완벽히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이심이 들지? 자신의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의 마지막 시험 같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나누며 더 성장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자신의 의견을 더 잘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또한 이 세상을 치료 혹은 치유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도 당신은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아, 알겠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구나. 당신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며 진정으로 돕는다는 게 있을까? 남들처럼 세속적인 목표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목표인가? 그러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해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내가 말하는 목표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시점에서 시간은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데 시간은 거기서도 허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런 목표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건데 우린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아니, 이 현실은 뭘까? 시간은 허상인데 왜 나는 새로운 것을 매일 경험하는 것 같지? 그러다 어떤 책이 불현듯 기억납니다. 이 인생은 자신이 성공을 하든 불행을 겪던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그저 당신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니면 일어난 일 모두, 그저 나의 감정들의 순환이구나. 결국은 내가 느끼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이 느껴질 때까지, 자신이 온전히 느낄 때까지 계속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면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펜들렴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당신은 그제서야 이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온전히 느끼는 것.